증권돌이 TV에서 나온 한국재료연구원 현대자동차 포항공대 공동연구팀에서 알루미늄 그 합금 분말에 대해서 개발한 것은 제 기술인 서로 그 입자 굵기가 대중소라든지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결합해서 열의 전도 또는 전기의 전도도를 뛰어나게 하고 서로 간에 강한 합금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고, 거기다 더해서 제 방식의 금속 기술인 금속 철판, 각종 철강이라든지 철근 또는 각종 철판, 금속을 서로 이렇게 심지를 넣어가지고 가로, 세로, X자 또는 꼬불꼬불 자유롭게 여러 형태의 심지를 넣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알갱이를 넣어서 여러 개 알루미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속들을 합쳐가지고 다양한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그런 소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을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을 침범하신 것이 되십니다. 이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방식의 금속을 합금한 이런 서로 알갱이를 틀리게 해서 전기의 전도도를 좋게 만들어 준다든지, 뭐 금속 배터리를 만들 때 입자 굵기를 이건 합금이 아니에요. 합금으로 하면 이렇게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안 되고,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대중서 이렇게 나노 굵기로도 가능하다 그러죠. 이렇게 전기선 형태로 만들어주면 그것을 이렇게 금속 용액을 덮어갖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기선의 형태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전기 배터리가 된다고, 판의 형태로 그것을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갖고, 발열 문제 때문에 최적으로 해야 되겠죠. 서로 이렇게 절연을 가지고 해서 발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금속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태양 전지로도 사용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 기술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전 세계에 있어서도 금속 배터리를 만드는 제 기술을 인류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배터리 팩으로 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로 만들어서 그걸로 이거는 그 펄스 방식의 전기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 전리층에서가 이제 펄스 방식의 펄스 방식의 전기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태양빛을 유도를 하죠. 그런 전기가. 그래서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한다는 것을 내가 전 세계 인류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전기 방식의 펄스 방식을 흐르게 하면 이것이 바로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가 태양빛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이 기술에서 나온 겁니다. 우주 전체가 다 암흑공간인데 왜 별에만 이렇게 태양빛이 집중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태양빛도 하나의 전자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양빛도 하나의 전자파의 형태고 에너지 하나의 형태인데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려면 파동적인 에너지, 펄스 방식의 전기가 전리층에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펄스 방식의 전기층이 흐르려면 제 방식의 대중서 이렇게 하든지, 서로 입자 굵기를 한 층은 제 방식의 구리 열명이 4.0이다 4.0이다 그러면 구리선을 똑같은 굵기로 몇 개, 4개나 5개로 늘려가지고 전기를 펄스로 만들어도 되지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5개나 4개나 만들어주면 좀 더 널뛰기식의 강력한 펄스가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 다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금속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노 굵기나 이렇게 입자 굵기 또는 이렇게 알갱이를 대중서 사이즈를 틀리게 놓고 옆에도 또 사이즈를 더 큰 구리선 두께가 틀린 것처럼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펄스 방식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전기가. 그러면 강력한 전기가 저장이 됩니다. 이 방식은 다른 어떤 전기보다 강력한 저장이 되고 정보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정보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선, 똑같은 구리선을 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아까에서 신호를 좀 약한 출력을 가지고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동축 케이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얇게 해서 동축 케이블을 만들고, 그것을 합성수면 나일론, 그러니까 어떤 튼튼한 이렇게 전선 구조로 해가지고 그것을 감싸주고 이렇게 파손되지만 않게 하면, 현재 케이블 안에 들어가서 현대 케이블의 안에 동축 케이블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수직 가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회사로서는 큰 이득이거든요. 전기가 흐르는 전기선은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 발열 때문에 그렇다고. 신호가 흐르는 신호선은 얇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얇게 만드는 구조, 그 자체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섬유도
이렇게 뿌리는 뿌리는 그 나노 프린팅 했어서 구리를 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뿌리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 구리 방막에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고 웨어러블 기기에도 웨어러블에도 사용할 수 있고 얇은 실을 기판으로 삼아서 뿌리는 식으로 인쇄 방식으로 들어간다. 천에도 가능합니다. 인쇄 방식으로 들어가면 대중소 이렇게 하면 전기가 펄스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전도가 되죠. 저는 두께를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입자굵기를 그 밑으로 이렇게 구리선 두께를 울루메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할 때 서로 굵기가 틀린 걸 만들어내면 더 강한 펄스가 일어나듯이 입자굵기를 더 틀리게 만들어 그 밑에 선을 만들어 그때 전기가 파동식으로 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프린팅 방식에 그 전도성 잉크를 가지고 프린트 하실 때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구리 방막이라든지 또 광소미에도 동일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며 광소미를 대중소라든지 일종의 회사별로 이렇게 사이즈는 틀리게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가 신호가 강하게 증폭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굵기를 그려볼까요? 그리긴 알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기성 전도를 이게 서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대중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광소미나 동축 케이블이나 또 구리 분말 뿌릴 때 구리 전도성 잉크를 할 때도 이렇게 넣으면 전기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일나노라든지 들어가는 터널 현상 해결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나노 터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를 좀 더 큰 크기로 이 식으로 이거는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 붙어 있으면 이것을 이 전기가 루멕 4.0이 이렇게 보면은 있다 그러면 똑같은 굵기로 중폭하는 구조가 되지만은 노맥스 4.0이 이게 4개로 이렇게 전선을 늘린다고 합시다. 절연 구조를 갖지 않으죠. 그럼 이것도 펄스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서로 묶어 놓으면. 그럼 이것을 틀린 두께가 하나 있잖아요. 틀린 게 하나나 둘 뭐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것이 좀 더 강한 펄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주파수 방식이 일어나는 거죠. 파동 방식의 펄스 방식의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고 광섬유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축 케이블도 할 수 있고 이거 하시면 제 기술 구제 당합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이렇게 전도성 잉크를 프린팅 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도 사이즈를 틀리게 밑에 구성을 했죠. 프린팅 할 때도 반도체에 쓸 수 있고 웨어러블 기기를 쓰고 금속 배터리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나노 형태로 해가지고 하든지 입자 형태로 금속 배터리를 이렇게 서로 연결 구조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 구조로 해서 이게 점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선 구조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신호를 이것을 딱 붙여 놓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딱 달라붙게 할 수도 약간 떨어지게 만들고 회사 마음이에요. 만드는 사람 마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는데 금속 배터리를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들리게 만들어 가지고 연속적인 서로 전기에 연결되게끔만 하면 이거를 자체를 내 위에다 금속 용액을 덮어요. 그러면 이게 딱 굳어지겠죠. 그럼 금속판이 되는 거죠. 그걸 여러 장, 수십 장이나 여러 장 겹치면 그게 배터리 팩이 된다는 뜻이죠. 절연 구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터리 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 전기선이 연결돼야 되게 연결근 구조로서 배터리 팩이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배터리 팩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런 식으로 수없이 나열해 가지고 전기선의 형태를 전기 배터리를 아예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 방식이 여기 한국재료연구원하고 현대자동차 포항공대 공동연구팀에서 제 걸 쓰셨다면 기술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이건 금속 배터리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는 나사가 됐든 어디든 제 거 쓰시면 도둑놈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들의 기술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기술이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로 입자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전기가 잘 활성화된다, 잘 흐르게 만들어 준다든지 서로 입자 굵기를 이렇게 한 줄은 이렇게 A란 이렇게 한 줄은 1mm, 한 줄은 그냥 1로 두께로 한 줄은 2의 두께로 만들고 한 줄은 1로 두께로 만들고 한 줄은 2의 두께로 만들고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하면 이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노 크기로도 가능하고 입자 굵기로도 가능하고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구리선 그 안에서 서로 전기가 펄스 방식으로 흐르듯이 입자 굵기로 전도성 잉크를 가지고 프린팅 하셔도 똑같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분말로 어떤 금속체를 만들어도 이게 내 거 금속 배터리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나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 거 쓰시면 도둑놈 되십니다. 네. 이게 전 인류 최초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 기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이제 전혀 저한테 이렇게 기술 구조를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 뉴스에서. 제가 어떻게 아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 기술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제 기술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쓴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쓰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네. 기술 사세요. 네. 도둑질 하지 말고. 수십조의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